마인드 스케치. 살면서 만나는 피하고만 싶은 장애물. 하지만 우리의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헨리 포드는 장애물을 보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애물이란 목표 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고 목표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장애물이란 보이지 않는다. 목표는 늘 그 자리에 있는데 목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장애물을 만나고 목표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아요. 장애물을 피하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오늘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으셨습니다. 요즘 듣기 딱 좋은 노래죠. 마인드 스케치 일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 또는 엄청난 고민들을 한번 나눠보고요.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 마인드팀 마랩팀과 함께합니다. 네, 국제마인드 교육원 박정선 강사 그리고 게스트 표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날씨가 좀 많이 차가워졌어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네. 너무 추워요. 그렇죠. 일교차가 네. 너무 큰데 두 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님도 네.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은 러시아에 이번에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좋겠다. 네, 일정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었어요. 네, 여러 나라를 들렀다 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카자흐스탄 이렇게 3곳을 다녀왔습니다. 와, 많이 갔다 오셨네요. 네, 그곳에서 마인드 강사 특별 강습회를 가졌는데요. 300명이 넘는 인원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그 교육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활용해서 또 현지에서 마인드 교육을 네. 벌써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너무나 보람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죠. 교육을 네. 하고 내가 교육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교육을 받은 거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너무나 보람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는 마랩팀인데요. 여러분이 가진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돼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펼치시면서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네, 그럼 오늘도 사연 읽고 마인드 테라피 시작합니다. 요라 씨. 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를 애청하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교사로 재직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진로 상담을 시작했는데요. 꿈이 없고 특별히 뭘 원하는 것이 없는 저희 반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요즘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은데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냥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하시는 거죠. 상담을 해보면 한 학생은 학교는 집 가까운데 아무데나 가면 되지만 알바는 계속 해야 한다고요.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부모님이 용돈을 잘 안 줘요. 이 자리 구하느라 힘들었다니까요. 하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화장을 잘해서 메이크업 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학원비도 너무 비싸서 그냥 내 얼굴에나 하겠다며 꿈을 접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님의 부재 속에 핸드폰 게임이나 영상물을 보고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살다 보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한참 꿈꿀 나이인 아이들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그저 답답하기만 한데요. 제 마음에서부터 저 아이들은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고해져 갑니다. 가정에서도 이끌어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바꿔? 라며 저도 슬슬 포기가 되는데요. 제가 경험이 적어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아이들을 대하고 이끌어야 하는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강사님, 오늘 저에게 힘이 되는 강연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을 들으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꿈이 없는 아이들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줄지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애들이 하려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네.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좀 많이 사연을 읽으면서도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오늘 강연이 선생님의 답답한 마음도 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그런 강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바람이고요. 강사님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선생님의 사연이었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 강연의 주제는 내 안에 빛나는 1%를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제목이. 예. 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청소년 1,072명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청소년 의식 조사를 했어요. 예, 청소년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었었는데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어렵다라는 답변이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으로는 하고 싶은 것은 있으나 자신이 없어서 또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선택하기가 어려워서 또 진로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서 또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어려워서 또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진로를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죠. 네, 맞아요. 네, 똑같은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뭐 인터넷 발달도 많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죠.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맞아요. 정보 네. 수집이 제일 어려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네. 거의 선생님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의존할 때가 많았어요. 맞아요. 저는 좀 그 진로 고민할 때 어떤 길을 가야겠다라는 고민보다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저는 많이 공감을 했어요. 이 설문조사에. 네. 네, 자기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응답도 사실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정확히 무엇을 잘하고 네.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면 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기 적성을 정확히 알면 선택지가 확 줄어들 테니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네. 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또 도전하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식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때 주변 사람들이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발견해주고 이끌어주면 정말 좋을 텐데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죠. 네, 이제 같은 설문에서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 또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그런데 아이들의 답변은 나 자신을 가장 많이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 또 없음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또래 집단, 학교 선생님, 형제 자매, 또 학원 선생님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저도 제 시절을 생각해 보면 친구 또래 집단의 맞아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께도 얻을 수 없는 게 많았고 친구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너는 그쪽이 좋겠다, 뭐 너는 그쪽이 좋겠다. 서로 많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죠.
저 같은 경우도 그 학교 선생님의 도움은 거의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뭐 해봤자 뭐 대학 그 갈 때 네. 어느 대학 갈래 뭐 이런 상담 정도? 예, 네. 그런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네요. 맞아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또래 집단보다 학교 선생님이 더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그만큼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어떤 개개인에 대한 능력과 가치를 찾아봐주고 발굴해주는 데 굉장히 약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사연도 이런 경우일까요? 네, 오늘 사연 주신 선생님도 결과는 비슷한 거죠. 네. 일단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해 주기보다 아이들의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고 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네. 공부를 못한다거나 또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하면 아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꿈도 없어. 또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단정 지어버리기가 쉽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아니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잠재된 무한한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것을 꺼내서 발견해 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마인드 스케치 강연에서 멘토를 만나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친구들도 자신의 잠재력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다면 네. 정말 좋겠어요. 맞아요. 네, 가치를 발견해주는 주변인의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예화가 있어요. 중국 춘추 시대에 백락이라는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말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고 말의 감정까지 잘 헤아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타는 말 말하지. 네네네네. 그래서 이 선생님의 집을 찾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느 하루는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지은 남자가 그 집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말을 겉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한데 팔려고 내놓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사례는 충분히 드릴 테니 말 좀 봐달라면서 그 선생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백락은 그를 따라가 말을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아주 준수하다고. 그러고는 그냥 그 자리를 떠버렸는데요. 얼마 안 가서 그 말값이 10배로 뛰어오른 거예요. 10배요? 네. 10배나. 네. 백락이 돌아본 말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이 대단한 명마인 줄 알고 네. 서로 살려고 몰려들었던 거죠. 안 팔리던 말이 네네. 그냥 평가한 줄 한 건데 10배가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며칠 뒤에 길을 가던 백락이 이번에는 소금 수레를 끄는 늙은 말 한 마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 말은 무릎이 휘어지고 어깨가 굽어 있었는데요. 백락은 그 말을 보자마자 한탄하는 거예요. 어찌 이런 명마가 여기 있나. 네, 용장을 태우고 또 하늘을 누벼도 시원찮을 천리 말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봤군요. 네네. 다 늙어 빠진 채로 소금 수레나 끌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말의 등에 엎혀주자 말은 마치 자기를 알아봐주는 이 분을 향해서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알아. 네. 이제 만났다 이거네요. 네네네. 네. 이 일로 아무리 명마라도 백락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백락일고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남들 눈엔 그냥 소금술에 끄는 늙은 네. 말인데 그렇죠. 백락은 딱 말의 가치를 알아봐 주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백락에게는 가르침을 받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백락이 이 두 제자를 데리고 진나라 재상 조간자의 마구간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뒷발질을 잘하는 말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한 제자가 말을 골라 이 말이 뒷발질을 잘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옆에 서 있던 다른 제자가 엉덩이를 그 말을 세게 내리쳤어요. 네. 하지만 말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뒷발질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다른 한 제자는 뒷발질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잘못 고른 것 같다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선택한 제자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이 말이 맞다고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제자는 그 자리에서 이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백낙이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고른 제자가 하는 말이 제가 보기에 이 말은 분명 뒷발질을 잘합니다. 하지만 지금 무릎뼈가 부어올라 뒷발질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무릎뼈까지 보고 말의 잠재력을 알아보네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네요. 정말 백낙 제자다운 것 같아요. 네. 백낙도 제자의 말을 듣고, 지혜로운 자는 뒷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릎뼈까지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네. 말을 하면서 제 불리한 상황을 알아준 그 말을 그 제자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겠구나라고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네. 예, 아무리 명마라도 또 천리마라도 이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한낱 조랑말에 불과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도 그 능력이 누가 알아주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더더욱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네. 네. 저에게도 이런 백낙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아주 가장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그랬다고 하셨죠. 맞아, 네. 들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제 멘토분이 저에게 전문 사회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나같이 낯도 많이 가리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문 사회자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저희 멘토를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그 뒤로 사회 볼 기회가 한 번, 두 번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나의 재능을 멘토분이 발굴해 주시고 또 점차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것도 제 멘토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정말 행운이셨네요.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천리마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천리마의 자질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고 소금 수레를 끄는 늙은 말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 2부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 때도 그렇고 전공과 다른 길을 가다가 뭐 뒤늦게 자신의 꿈을 찾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잘 되면 다행이지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뒤늦게 도전하느라 힘들어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깝고 그래요. 그렇네요. 그런 분들은 보통 주변에 백낙처럼 천리마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천리마지만 천리마처럼 살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우리의 행복한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어느 날 한 소녀가 집 주변에서 놀다가 신기한 돌들을 발견했어요. 예쁘고 반짝거리는 게 박혀있는 돌이었는데요.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가서 돌을 보여줬더니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시장에 가서 돌을 가서 팔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냐고 물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손가락 2개를 보여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녀가 할아버지 말씀대로 시장에 갔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돌이 예뻐서 사고 싶다고 얼마냐고 물었고요. 네. 또 소녀는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2를 주셨어요. 네. 그냥 길에서 주운 돌인데 $2에 팔 수 있다는 걸 알고 소녀가 너무 좋아하면서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정말 용돈벌이 했네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그 돌을 박물관에 가서 팔아보라고 하면서 똑같이 얼마냐고 물으면 말없이 손가락 2개를 또 펴 보이라고 했습니다. 예, 소녀는 할아버지 말대로 박물관에 가서 다시 할게요. 소녀는 할아버지 말대로 박물관에 팔러 갔는데 네. 박물관에서 막 나온 신사가 또 그 돌을 구매하고 싶다면서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이번에도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손가락 2개를 펼쳐 보였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20달러? 네, 이 무려 $2. 네, 무려 $200를 와. 주었습니다. 네, 또 2달러짜가 200달러. 네네네. 같은 돌인데 네. $200를 받은 거죠. 또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200에 팔았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번엔 보석상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네. 방법으로. 네, 똑같은 방법으로요. 네네네. 네, 소녀가 보석상에 가서 이번에도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손가락 2개를 펼쳤더니 이번엔 $2억 주는 겁니다. 2억 네. 달러요. 네네네. 소녀는 말을 잃고 할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니 2억 달러나 벌었는데 왜 화가 나요? 네, $2억 벌 수 있는 걸 $2에 팔고 또 $200에 팔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얘야, 앞으로 내가 어느 세상에 살지에 대해 할아버지는 이야기해주고 싶었단다. 내가 시장이라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으면 $2짜리 인생이 되고, 박물관이라는 더 나은 환경에 있으면 $200짜리 인생이 되고, 더 좋은 환경에 살면 $2억 인생이 될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야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그럴 수 했었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죠. 네.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명확한 꿈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바뀌면 마음을 먼저 박물관에 옮기고 또 마음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긴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좌우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마음을 옮기도록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셔야 네, 되군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세요. 마인드 스케치 꿈을 꾸는 사람들에 보면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듣는 곳으로 사람의 마음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같은 돌이지만 시장에 가면 $2, 박물관에 가면 $200, 또 보석 감별사에게 가면 $2억 되잖아요. 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 앞으로 찾아 나설 수 있게 희망을 넣어주세요. 자신의 안에 어떤 보석이 감추어져 있는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보석 감별사의 눈을 가진 선생님이 되어주시면 아이들의 가치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겠죠. 우리 청소년들이 보석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사연 주신 진영 씨가 청소년들 안에 숨어있는 빛나는 1%를 발견하고 믿어주는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의 잠재력을 보고 그걸 이끌어내줄 수 있는 선생님, 정말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 아닐까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 학교에서 교과목을 잘 가르쳐주고 수업을 잘 하시는 선생님은 많지만 내 가치를 알아봐주고 내 잠재력을 이끌어내주는 선생님은 얼마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평생 가도 못 잊는 은인이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처한 환경 자체를 바꿔줄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끌어내 준다면 어떤 좋은 수업보다 훌륭한 인생 수업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영 씨가 그런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 마인드 스케치도 많이 응원할게요. 네. 아쉽지만 두 분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2부 이어갈게요. 정인이 부릅니다. 오르막길.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난 2009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에 해당하는 미국의 연방대법관으로 한 명의 여성이 지명되어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미국 사회가 그녀를 주목한 이유는 단지 여성이라서가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서 아웃사이더로 취급받던 히스패닉계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110년이 넘는 미 대법원 역사상 여성으로는 세 번째, 히스패닉으로는 최초의 대법관이 탄생했습니다. 영어조차 서툴렀던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 부모님, 뉴욕 빈민가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 그녀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9살 때 세상을 떠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간호사지만 가족의 생계라는 무거운 짐을 졌던 어머니, 7살 때 진단받은 소아당뇨로 그녀는 지금까지 매일 인슐린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극복 못할 장애는 아니었어요. 가족들, 특히 누구보다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할머니는 그녀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안과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자식들에게 관심을 끊었던 때는 그녀는 도서관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소설을 읽으며 탐정을 꿈꿨지만 당뇨 때문에 그 꿈은 한번 좌절을 맛봤죠. 하지만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열정 속에서 자신감을 갖게 됐고 텔레비전에서 발견한 롤모델에게서 자극받으면서 그녀는 변호사 그리고 판사라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우수한 성적과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통해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프린스턴 대학교. 새로운 세계를 향한 첫걸음은 인종차별의 첫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당당히 맞서는 길을 택했고 소수인종 학생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 프린스턴 대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1979년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마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소토마요르. 뉴욕 지방검찰청과 로펌 등에서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다가 1991년 뉴욕주 남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고 97년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뉴욕주, 버몬트주, 코네티컷주를 관할하는 연방 제2항소법원 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소수인종으로서의 정체성과 법조인으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훌륭하게 이뤄나갔죠. 또한 차석검사로서 뉴욕 타잔 살인사건을 담당하고 지방법원 판사로서는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메이저리그 파업 사건을 맡는 등 중요한 판결에 관여했죠. 그리고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으며 히스패닉계의 최초 여성 연방대법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된 겁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2009년부터 2010년 2년 연속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2010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들었습니다.
성공은 출발점에서 얼마나 더 왔느냐다. 그녀는 경쟁이 주변 사람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나아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체육 시간에 지난번보다 슛 한 개를 더 성공시킬 수 있었느냐의 문제였어요. 사회적으로 큰 꿈을 가지라는 압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꿈만 무턱대고 크면 실패해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얼마나 나은 사람이 됐느냐에 집중해야 해요. 끊임없이 도전하며 살아왔던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약점과 역경에 좌절하는 우리 모두에게 색다른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이민자의 딸로서 브롱크스 빈민가에서 자란 소녀. 소아 당뇨 때문에 평생을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사람. 하지만 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법조인으로서 최고의 명예인 연방 대법관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그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미 늦어버린 출발점 때문에 좌절하는 우리들. 하지만 그녀는 남들보다 부족한 자신의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자신만의 출발점에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한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라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g의) 꿀을 모으기 위해 꿀벌은 8,000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면서 식물을 수정시킵니다. 그 덕에 꿀벌은 인류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전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 수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벌꿀, 로열제리, 꽃가루 등 꿀벌 산물의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생명을 수정시키는 꿀벌의 날개짓에는 수많은 가치 있는 산물들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소망을 만들다 보면 수많은 보물들은 자연스레 따라올 겁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승희였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